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토론회 사회를 맡은 조상환입니다.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하고 점검해보는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서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JB가 중계하는 오늘 토론회는 후보 3분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현재 좌석은 사전 추첨을 통해서 배정한 순서입니다. 사회자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6번 정의당 신현웅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정의당 신현웅입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조한기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토론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조연설을 듣고 사회자 공통질문이 이어집니다. 다음에는 후보자 공약 발표와 또 공약 검증을 위한 상호 토론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 후에 마무리 연설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은 질문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니까 후보자들은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산시 태안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기조연설입니다.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씩입니다. 자, 먼저 성일종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서산 시민과 태안군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성일종 후보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민적 영웅이신 우리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4년 전에 우리 주민들께서 저한테 국회의원이라는 작업복을 하사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명령하신 이 작업복을 입고 주말이면 우리 들판과 또 바닷길을 걸으면서 지역을 챙겼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여러분께서 소임으로 명령을 하신다면 저는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신현웅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입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태안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번 정의당 신현웅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위기를 슬기롭게 함께 넘기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산과 태안에서 52년째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언제나 묵묵히 나서서 진보 정치의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서산과 태안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만든 것은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들고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민의 뜻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원칙과 정도를 걷는 정당 대한민국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호6번 정의당입니다. 오늘 4월 15일 투표로서 검수정당, 위성정당을 여러분의 힘으로 심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조한기 후보 1분간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태안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조한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정말 힘드시죠? 하지만 우리 잘 해내고 있습니다. 함께 힘 모아 이겨냅시다. 태안 유류 피해 때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 확신합니다. 코로나19에 이어 경기 위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 특단의 예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누구를 국회의원으로 뽑으시겠습니까? 서산시장, 태안군수와 함께 충청남도를 이끌고
서산 태안을 위해서라면 장관 대통령과도 단판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흔들림 없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정부 여당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태안은 저 조한기에게 맡겨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서산 태안의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예,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서산 태안 지역의 경기 침체로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아주 큽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제 또 주 52시간 근무 제도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더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죠. 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신현웅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당이 지향하는 코로나19 정책은 정의로운 위기 극복이 되어야 하고 일자리 지키는 경제, 함께 사는 고통분담의 원칙이 전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가 중소상인 및 중소기업체 운영에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으로 고용 창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시각으로 다가서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일정 정도 수입이 될 때 소비가 이루어지고 선순환 경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의당의 긴급 제안은 전 국민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 해고 없는 기업 지원의 원칙 확립, 줄 서지 않는 장업 소상공 대출 지원, 630만 불안전 비정규직 노동자 3개월 버티기 생계 지원, 600만 취약계층에 대한 3개월 버티기 긴급 안전망 구축입니다. 이러한 정의당의 제안을 문재인 정부가 정책적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충청남도와 서산시, 태안군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구책을 마련하면 국민들도 고통분담하고 충분히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100만 원 전국민 재난기본소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의료보험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우선적으로 100만 원을 일괄로 지급하고 이후에 연말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선순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10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은 조한기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상한 상황입니다. 현장은 더 급박합니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과감하게 생략해야 합니다. 한계 상황에 도달한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은 하루가 급합니다. 정부는 11조 7천억 원의 일자 추경안을 편성한 데 이어서 총 10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았고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진화하는 겁니다. 하는 2차 추경안도 내놓았습니다. 충청남도도 취약계층 15만 명에게 100만 원씩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좀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유례없는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 공조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서 미국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고 G20의 특별 화상 정상회의도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특단의 조치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제대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중요합니다. 흔들림 없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강한 정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관건입니다.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성일종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같은 실패한 정책으로 중산층이 많이 붕괴가 됐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경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또한 그 엎친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앙정부에서 할 일입니다. 저는 동해오토를 방문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야 되는 부품이 수입이 되지 않아서 이 2주 동안 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총리한테 또 장관들한테 부탁을 해서 정부가 잠정적으로 직원들한테 줘야 되는 급여에 대해서 3분의 2만 담당하게 돼 있는 것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비롯해서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난 기본소득
충격을 좀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9일에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서산시와 태안군도 힘들게 지금 싸우고 계신 많은 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이 재난소득을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동시에 지원을 할 때에 힘들게 고생하고 계신 분들한테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자, 이어서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산공단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최근에 각종 사고와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인명피해 또 물질적 손해가 있었습니다. 관계 당국이나 기업들이 사고 방지를 위해서 30년이 지난 설비들을 교체는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하는 지적들도 많습니다. 이 화학단지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두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후보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답변은 조한기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롯데케미칼 공장 폭발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았습니다.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하신 주민들께 심심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함께 챙기겠습니다. 지난해 8월 대산공단 4사가 안전환경 분야에 8,07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노후 시설을 신속하게 교체하도록 기업들을 독려하겠습니다. 늘 사고와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덕곤리와 대정리 주민들의 이주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합니다. 첨단 정밀 석유화학단지 문제를 정리하고 우리 주민들의 이주 문제도 확실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서와 관련돼서 컨트롤 타워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늘 가까이서 챙기는 우리 서산시장님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환경부 또 노동부, 충청남도와 관련 논의를 매듭짓고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응급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방독면 같은 보호장비가 지급돼야 되고 사용법도 일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피소 같은 안전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성일종 후보 역시 1분 30초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산의 문제는 시설이 노후화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돼서 첫 해년도에 대산에 있는 5개사한테 시설, 환경 설비에 대한 증강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8천억이 넘는 시설 보강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난해에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이 시설들은 주민을 보호하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 설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설물들이 30년 정도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30년 노후화된 이 시설들을 주기에 더 앞서서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난 방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공장에 화재가 났었을 때 반다 방향에서 압력을 넣어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방제 시스템을 선진국에서는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를 도입해야 합니다. 세 번째, 화학 재난 합동 방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각 부처별로 수평적 협업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컨트롤 타워를 명확하게 해서 서방서가 하든 서산시가 하든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안전 대책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긴급시에 대피소를 마련하고 전달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신현웅 후보께도 역시 1분 30초간 답변 시간 드립니다. 예, 먼저 지난달 롯데케미칼 사고로 다치시고 놀라신 노동자들과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의료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현장과 똑같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국회에 등원하면 제1호 공약으로 산업단지 안전시설 특별법, 일명 노후설비 교체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화재, 화학물질 및 가스 누출, 공장 폭발 등 각종 사고의 원인은 노후설비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서산 태안에 있는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가장 큰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대산뿐만 아니라 태안화력발전소의 플랜트 설비 또한 노후 설비로 인해서 공통 문제로 안전한 서산과 태안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충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작년부터 노후 설비 교체법에 대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산공단 화학물질 관련 사고 예방은 대기업들이 안전환경을 위한 8,070억 투자 약속을 하루속히 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검증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대기업이 지역과 주민들에게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기업, 지역 주민, 지자체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서산 태안 지역은 이 도시개발과 산업화 정책을 통해서 아주 성공적인 지역 경제 성장을 이룩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태 환경이 오염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는데요. 관내 지역 인구 상당수가 어업이나 관광 수입에 치중하다 보니까 생태 환경 보존이 더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업화를 지속하면서도 생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대안이나 정책,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준비했습니다. 후보당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은 성일종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돼서 장동에 전국에 있는 산업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백지화시켰습니다. 또한 운산에 들어오는 문제, 대산에 들어오는 문제도 백지화를 시켰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내부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대산공단은 이 화학공단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낙스나 삭스, 벤젠, 톨루엔 같은 이런 중금속의 성분들을 기준치를 강화해서 국가가 통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경우, 산업 쓰레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준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신설될 공장 같은 경우는 오염 총량제를 실시를 해서 이 정해져 있는 오염의 범위 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산업 쓰레기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우리 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것들을 막아냈습니다. 앞으로도 외부의 쓰레기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쓰레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 주민들과 함께 막아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자, 다음은 신현웅 후보 역시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서산과 태안은 천수만과 가로로 인마리하는 세계적인 갯벌과 천혜의 산란장이 있고 전국 유일의 태안 국립공원인 태안반도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소중한 지역입니다. 저는 태안에서 20년 그리고 서산에서 30년을 살아오면서 지역의 토박이로 양 지자체가 당초에 하나의 지자체였던 것을 상기하면서 공약으로 환경 파괴와 경제적 낭비,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들 민원을 막기 위해서 서산 태안 상생 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양 지자체가 협력을 통해서 천수만 생태계 복원사업, 굴포운하 복원사업, 그리고 가로는만 국가 정원사업 등 서산시와 태안군이 협력과 공동 개발을 하면은 더 큰 효과와 지역 발전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산 태안이 더 이상 경쟁이 아닌 서로의 협력을 통한 상생을 통해서 안전한 서산, 생태도시 태안이라는 구체적인 발전상을 확립하고 대규모 개발보다는 구토균형 개발과 두 지역의 생생 방안을 실현되는 현실 가능한 공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산의 웰빙 특구, 태안의 기업도시가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서 천수만의 생태 보건 사업 추진과 좋은 일자리 그리고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서산 태안 경제 개발 특구를 제안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산 태안이 상생과 모범을 통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을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조한기 후보 역시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바다 환경을 깨끗하게 보호하고 대기 환경을 정화해야 합니다. 대기 환경 정화를 위해서는 오염원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지금 태안하력은 사이클론 탈황, 집진 기술 등 통해서 지속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75%까지 줄이도록 지원해 보겠습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사업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됩니다.
석유화학단지의 노후 장비 교체, 이것은 안전도 또 대기질도 함께 잡을 수 있는 일입니다. 독려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차단수 확대하는 게 좋겠죠. 유실된 어구와 바다 쓰레기가 전체 어획량의 10% 이상 정도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산 태안의 어민들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이 되고 있는데요. 바다 쓰레기를 먹어치우는 청항선을 서산 태안의 바다에 우선 전단 배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 푸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바다 쓰레기 문제는 글로벌 이슈입니다. 우선 플라스틱으로 된 어구나 장비들을 재활용이 가능한 장비 혹은 생분해성 어구로 바꾸는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산업발전과 생태 환경이 조화로운 서산 태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서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 그리고 그 내용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후보자가 공약을 발표한 뒤에 다른 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1분 30초, 그리고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각각 1분씩 드리죠. 자, 우선 신현웅 후보의 공약부터 듣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공약은 서산과 태안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태안화학단지의 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특별관리법, 일명 노후설비교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산이 전국의 3대 석유화학단지인데 30년 이상 되면서 노후설비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2017년 화학물질관리원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약 41% 정도의 화학사고의 41% 정도가 설비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번 롯데케미칼 문제가 꼭 설비 문제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한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1호 법안으로서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주민들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후설비 교체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안에 담을 내용은 그 지역의 안전환경 진단, 그다음에 설비가 주기적으로 30년 이상 된 것을 20년 안에 교체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내고 지역사회가 함께 이것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안전한 서산, 행복한 서산을 만들고 태안의 국민들까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서산 태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들고 준비하겠습니다. 예. 자, 공약을 들었고요. 이제 신현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성일종 후보가 1분 이내에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신현웅 후보님의 공약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후 설비에 대한 교체를 주기적으로 우리가 보수하는 것은 우리 주민 건강과 안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입법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법을 하게 되면 일반 사기업에 대한 침해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 내용 연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입법하고 상충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내용 연수를 기업들이 고집을 했었을 때 우리 신현웅 후보는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풀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분 이내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동안 안전시설 문제 관련돼서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부분으로 실제로는 좀 많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태안화력에서 김영균 동지가 비정규 노동자가 죽어가면서 중대기업 처벌법이라는 법이 적용되면서 기업의 안전과 관련된 것들 일정 정도 공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장하는 건 당연한 거로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되 그래도 시설물 자체가 내구 연한이나 영업비밀을 벗어나지 않는 것들은 공개해야 된다. 그것들은 충분히 관계기관이나 노동부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덧붙여서 노동부 서산 출장소를 지청으로 승격시켜서 감시 기능을 좀 강화시키는 방안에서 산업안전특별법을 좀 잘 강화시켜내는 과정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은 조한기 후보 1분 이내에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신현웅 후보님 공약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또 사고 주기가 점점 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좁아지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지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롯데케미칼 사고가 났을 때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첫 번째로 한 이야기가 응급 대피소 같은 것이 그렇게 주장을 해도 안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산업 안전과 관련된 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관리사분들, 안전관리사분들을 만났을 때 피난소도 중요하지만 응급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나 장비가 주민들에게 지급돼야 된다. 전혀 없다.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타당한 주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 1분 이내에서 신현웅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 사고 문제는 단순하게 그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근 주민들까지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그 주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좀 강화시켜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서학 공장이 갖고 있는 특성상 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들을 그 안에 있는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방금 말씀하신 응급 대피소라든가 그 그분들을 주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작년에 그 대선 4사 회사들이 8,070억을 투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투자가 실제로는 회사 안으로만 그치지 말고 지역 주민들한테 안전시설이라든가 안전용구를 좀 제출하고 드리는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한다라면 그동안 기업과 지역 간의 그 불신 또한 충분히 이겨설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이어서 조한기 후보의 공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발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한 달 넘게 내 삶을 바꾸는 조한기의 1일 1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생활 밀착형 공약을 발표해 왔습니다. 이번 선거를 정책과 비전으로 치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유권자분들께서도 많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잘 가다듬어서 제 공약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철도나 도로 같은 인프라 공약도 있지만 대부분은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공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안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정상화입니다. 정주영 자동차 박물관 유치해서 어린아이들을 손잡고 올 수 있는 기업도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나모 해양생태복원을 통해서 그곳에 스포츠 레저단지를 만들어서 젊은이들도 좋아하는 기업도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태안 기업도시를 태안 젊은이들의 일자리 보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서산의 명동 번화로를 살려내겠습니다. 텅 비어있는 번화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제공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한방, 결정적인 한방이 필요합니다. 더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 창조회가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서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안면도에 레일바이크를 설치하겠습니다. 안면도에 체험관광 명물이 없습니다. 레일바이크를 해변에 설치해서 안면도 관광의 명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조한기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신현웅 후보 1분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 의원님 좋은 공약 잘 들었습니다. 안면도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신 대로 안면도 개발이 30년 넘게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문 매각 방식으로 전환해서 다시 개발을 했는데 또다시 무산이 됐고요. 충청남도가 이것들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꽃지지구의 매각 대금이 좀 과다하게 높은 것 같은데 그 문제하고 이것들을 개인적으로 생각엔 꽃지지구 매각 대금을 좀 낮추고 공영개발 형식으로 해서 충청남도 개발공사가 직접 공동 주관 형식으로 해야 이 사업이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면도 개발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답변을 하면 저랑 같은 당의 도지사님이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기존의 방식대로 또 밀어붙이면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분할로 1, 2, 3, 4지구 중에서 2지구에 기업연수원이 들어오는 것을 빼고는 1지구, 3지구, 4지구가 전부 표류 중에 있습니다. 조건을 더 낮추었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 중심의 큰 개발 중심의 안면도 종합관광 개발이 과연 타당한가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관광부, 국토부,
충남도 우리 또 주민들이 이 문제 개발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친환경 개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일종 후보가 1분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한기 후보님 분화모를 개발해서 레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생태환경보건과 동시에 수상 레포츠를 하겠다는. 자, 그런데 이게 이 물이 굉장히 오염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닷물을 통수를 해야 될 텐데 통수했었을 때에 이 물이 우리 천수만을 다 오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지락이 폐사가 될 거고 서해바다가 상당한 아픔을 겪게 될 텐데 이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을 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번화로의 르네상스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고민들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청을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이 번화로에 계신 많은 분들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1분 범위 내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서산시청을 옮기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관건적인 일인데요. 지금 서산시에서 영역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이 문제를 여기서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영역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이후에 제 의견을 말하는 게 더 타당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화모 통수 문제는 중간 영역이 한번 끝나고 이제 최종 영역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분 해수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화 회복력으로 실제로 분화모 내부의 회복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평가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시어나 여러 사례들에서 보여졌기 때문에 충분히 크게 오염시키지 않고도 자연 회복력으로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일종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새벽이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서울행 버스에 오르고 계십니다. 병원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서산의료원에 서울대학교 공공의료사업단을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의료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4년의 임기 동안 주어지면 서울대학교 병원이 부분적으로 와 있는 것을 전면 위탁을 통해서 서울대학교 서산병원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몽저수지에 준설을 통해서 인공섬을 만들고 여기에 수상, 레저, 복합, 문화의 센터로 서산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3의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생존 수영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름철에 나가서 생존 수영을 직접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태안은 교통의 오지로 되어 있습니다. 6만 4천 명의 1년의 관광객이 1,100만이 오고 있습니다. 2만 6천 명의 고성, 480만 명의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태백시 2만 9천 명의 1년에 800만 명의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도시가 있습니다. 살리려면 고속도로가 필요합니다. 제 임기 동안 이 반드시 고속도로를 놓아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됐습니다. 성일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두 후보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한기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입니다. 예, 국방과 공공의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하는 겁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까지 감염병의 유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 삼성 서울병원이 진원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의료체계가 붕괴했죠. 일반 병원에 감염병이 스며들면 다른 환자 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의료원이나 보건소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을 전면에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서산의료원이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염병 대응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립된 의료기관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과 공공의료 발전 방향을 분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꾸 서산의료원이 흔들려서 공공의료, 감염병 예방 같은 중요한 일에
공백과 혼선이 생기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성일정 후보님께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입니다. 조한기 후보님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병원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보라매 병원을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완전 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감염병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고 메르스 또 코로나19 같은 경우 다 여기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서산의료원을 서울대학교 병원에 위탁을 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 성격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더 강화가 됩니다. 공공의료의 강화는 좋은 의료진과 장비를 보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에 서울대학교 병원이 오면 지금 하고 있는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산의료원 기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이 오면 영리를 추구하겠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셨던데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저희는 성공의 모델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보라매 병원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예, 자,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신현웅 후보가 1분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같은 질문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의료의 강화는 우리 사회가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누구보다도 잘 느끼셨을 겁니다. 아시는 대로 홍준표 도지사 때 경남도에서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영리가 안 된다고 해갖고. 그래서 폐쇄한 적인데 지금 다들 경남에 있는 많은 후보들이 진주의료원에 대한 개원을 좀 얘기할 정도로 공공의료 강화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전면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들과 관련돼서 혹시 서산 의료원에 있는 구성원들과의 일정적 논의나 합의가 되었는지 좀 묻고 싶고 이 얘기는 제가 오늘 오전에 서산 의료원에 있는 노동조합에 있는 노동자들 만나고 와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기존에 운영해왔던 태양화력 발전기금 12억 가지고 실제로 페이닥터들 월급을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실제로 좀 전면 위탁을 하게 되면 자, 운영 이제 질문 관련돼서 시간 다 됐습니다. 성일종 후보 1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신현웅 의원님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노조하고 협의를 했는가 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오기 전에 처음에 할 때는 노조 위원장을 만나서 이 당위성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논의가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예산 부분을 얘기를 하셨어요. 서산의료원은 국립병원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병원이 왔었을 때에 부족한 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태안화력발전소가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게 있으니까 이 기금 중에서 일부를 보충해 준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돈이 좀 더 들어간다 하면 국비를 가져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원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의료에 대한 강화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후보자 주도권 자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들께서 4분간의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한 후보당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가급적 1분을 넘기지 않도록 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물론이고 또 공약이나 정책에 무관한 그러한 발언은 삼가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함께 드립니다. 자, 이번 순서는 조한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4분입니다. 예, 상일정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저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재차 여쭙는데요. 상 후보님이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 전면 위탁하겠다고 공약하셨고 또 서울대병원의 공공의료 부분을 유치하셨습니다.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또 칭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전면 위탁에 대해서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 데려오겠다고 공약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사업에 의사 5분 모셔왔는데 5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이라고 모셔오겠다고 저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유권자 속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서울대 병원의 의사가 부족합니다. 서울대 병원에도. 그래서 공공의료 부분의 의사 5명을 못 보냅니다. 채용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보내요. 그런데 이 채용해서 온 부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작년 연말에는 5명 중에서 4명이 돌아가고 1명만 남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공백이 생겼죠.
또다시 채용을 하기 위해서 늦게 왔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두 분이 추가로 왔는데 이분들 계약 기간이 8월까지예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의료의 공백과 혼선이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서산의료원에 의사 5명도 못 보내는데 어떻게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 전면 위탁하겠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서울대병원에 서산의료원을 전면 위탁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처럼 의사들이 6개월 만에 돌아가 버리고 3개월 만에 돌아가 버리고 심지어 한 달 로테이션으로 근무하고 이렇게 의료 혼선과 공복이 생겼을 때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거기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우리 서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지금 서산의료원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 잘하고 있는 역할을 망가뜨리지 말고 건들지 말고 그대로 더 잘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 부분 유치한 거 잘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 비웃는 거 아니고요. 정말 잘하셨고 애썼다고 칭찬드립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걸 겸허하게 인정하고 바로 잡으면 더 칭찬할 겁니다. 그게 전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산의료원을 지금처럼 계속 흔들 것이 아니라 독립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이 우리 지역에 온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조 후보님. 정말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빨리 이 의료 취약 지역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의사들이 왔는데 서산의료원에서 봉급 주는 게 아닙니다. 서산의료원 시스템에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의사들이 오셔가지고 서울대학교 의사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서울대학교 의사가 부족한 건 서울대학교 병원의 문제이지 또 이분들은 우리 지역에 오는 의사들은 정확한 국가 기준의 서울대학교 병원도 의사가 부족한데 거기다 자꾸 전면 의탁을 하자고 하니까 불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는 공고에서 공식적으로 뽑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의사들이 2분 유학을 갔고 한 분이 다른 대학으로 스카우트에 가셨습니다. 그렇게 자꾸 이동하니까 혼선이 생기고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인병원은 잠시 나중에 떠나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또 돌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럼 그럽니까? 대인병원의 의사들이 갔었을 때 몇 개월 안 걸립니까? 그래서 그거는 3년간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다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에 오신 두 분은 8월까지 7개월 계약하고 오셨어요. 그거는 연봉 계약으로 아니, 1년을 하기 시민들을 때문에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연봉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니 1개월짜리라도 받아야죠. 자, 성 후보님. 자, 조한기 후보의 주도권 토론 4부는 시간이 지났고요. 이제 성일종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4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의사들이 1개월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공짜로 받고 다른 기업의 지원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일인데 왜 그거가 비난받아야 합니까? 저는 1개월이 아니라 하루라도 받아야 합니다. 대하산 석유화학 사고가 났었을 때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와 그리고 호흡기내학과 교수들이 없었으면 그 많은 2천여 분을 치료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조 후보께서는 네. 우리 한서대학교에 종합병원을 종합대학을 만들겠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제 비용 문제를 한번 주셨고 저한테는 또 기간 얘기를 오늘 주시는데 제가 그래서 한서대학교하고 여러 가지를 한 번 더 논의를 해봤습니다. 논의를 해봤더니 베드 하나에 2억 내지 3억을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1차로 500병실을 하면 1,000억 정도가 들고 그리고 최신 설비들을 갖추면 짧게 하시죠. 500억 정도가 더 든다고 합니다. 오늘 묻는 게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서대학교는 이미 그 영상의학 혹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같은 의과대학 비슷한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제가 조건들이 갖춰져 있고요. 주도권 저한테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의과대학이 만드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리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면 교육부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푸는 걸로부터 시작하면 중장기적인 과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 중장기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게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서산의료원을 책임 그 기간이 의료기관으로 얼마냐는 지정해서 더
인력과 예산과 장비를 확보하자는 겁니다. 진력과 예산은 제가 이미 200억 이상을 받아냈습니다. 162억 국비를 투하를 했고요. 올해 예산에 장비를 바꾸는데 40억, 지방비 포함해서 수십억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칭찬합니다. 그런데 예, 예. 한서대학교에 대학병원이 들어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거예요. 몇 년 걸리겠죠. 그 기간 동안 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의료의 발전 방향과 공공 의료의 발전 방향을 따로 가야죠. 그래서 서산 아니, 의료는 지금 책임 많은 의료기관으로 잠깐만요. 지정하고 아니야, 태안 의료원은 두 배로 확장하겠다고 제가 주도하는 겁니다. 공약한 겁니다. 제가 주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새벽마다 서울행 버스를 오르시는 이 노인들을 위해서 그러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 기간 동안에 상일점 이 후보님. 의료의 공백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서산 의료원이 충분히 모든 걸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 서울대학교 병원이 빨리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서울대학교 병원에 기대서 서산 의료를 할 겁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대학병원 설립하면 안 아니 됩니까? 그러면 10년,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예. 거를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생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한 발 먼저 그러니 뛰어야죠. 서울대학교 병원을 먼저 유치하고 지금 먼저 한 발 뛰어야 뛰어야 서울대학교 병원을 되겠죠. 먼저 유치하고 이미 와 있으니 한 발짝 우리 지역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학교에도 의사가 부족해서 서산 그건 의료원을 서울대학교의 전면 문제지. 의탁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서울대학교 할 거라면 병원에 하버드 대학이라도 데려온다니까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의사가 부족한 네. 걸 왜 조한기 후보가 고민합니까? 서울대학교 병원이 고민하면 병원에 되는 겁니다. 의사가 없는데 의사가 없는 병원에다가 자꾸 서산 의료원 의탁하자고 하니까 서산 의료원 망가질까 서산 의료원이 왜 걱정돼서 그러는 망가집니까? 겁니다. 서산 의료원이 왜 망가집니까? 지금도 아니 의사가 의료에 있고 더한 혼선과 겁니다. 공백이 있다니까요. 조 후보님, 서울대학교 그렇게 서산 의료진이 의료원 자꾸 흔드시면 서울대학교 뭐가 흔듭니까? 서울대학교 의료진이 있는 상태에서 잘하고 있는 추가적으로 코로나19 더 방역도 내려오는 못하게 겁니다. 됩니다. 추가적으로 더 내려오는데 그게 왜 예, 서산 자, 의료원 이제 성일종 후보의 주도권 토론 4부는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신현웅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진행하시겠습니다. 역시 시간 4분입니다. 예, 제가 추첨을 잘해서 가운데 앉아서 심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정책 가지고 얘기를 좀 하는 것들이 아마 서산 태안에 있는 많은 유권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골고루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속한 그 노동자 입장에서 그 꼭 입법 좀 발의를 좀 해야 되는 내용들을 좀 같이 두 분한테 좀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서일주 후보님께 혹시 당선되시면 그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법 대상과 그다음에 태안의 그 정말로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혹시 입법 발의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혹시? 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 좀 꼭 좀 해주셔서 저희들도 만들 수 있는 그 저희들이 전문가 그룹도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테니까 꼭 좀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항기 후보님도 좀 예, 동의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질문을 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일종 후보님께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1대 국회가 그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좀 했습니다. 이 선거제도 개혁에 맞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완전하진 않지만 준연동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1당, 2당께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더 많은 의석을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당선되시면 나중에 법안으로 혹시 위성정당 금지 법안을 좀 발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당이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저는 정의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소수당으로서 의석수를 더 많이 가져서 원내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정의당의 목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저지른 일입니다. 저희는 이 선거법 협상하고 공수처법 협상을 할 때에 여당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법을 만들면 안 된다. 이 만들면 심지어 수십 개의 비례정당들이 나와가지고 선거제도가 혼탁해지고 그리고 각 당의 의석에 대한 예상치까지 여당에 다 설명을 하고 우리 반대한다는 입장을 알겠습니다. 밝혔습니다. 예, 아까 지난번 토론 때도 그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여하튼 좀 선거제도라는 것들이 실제로 법과 현실과의 그 괴리가 있는 부분들을 좀 국회에 더 힘 있는 양당이 좀 이용했다고 판단을 좀 하고요. 그런 일은 정말로 있어는 안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조항기 후보님한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최고위 법원인 대법원에서 한국도로공사 그 비정규 노동자들을 직고용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면 제일 큰 우리나라 상위 법인데
실제로 그 문재인 대통령 포함 문재인 정부가 1,500명 정도의 그 비정규 노동자들을 직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서산에 있는 그 해고 노동자 톨게이트, 서산 톨게이트에 있는 도명하 동지라는 분이 4년간 해고됐다가 다시 복직됐다가 2달 만에 또 해고된 상황입니다. 이 일을 만들었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라는 이강래 씨가 있습니다. 그분을 개인적으로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그분을 민주당께서 남원으로 국회의원 공천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숙제인데요.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관건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중간에 중요한 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안화력도 비슷한데요. 공공부문의 일을 맡아는 민간 회사가 있습니다. 이 민간 회사의 직원을 공공부문 본사에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이 민간 회사가 사라지거나 공중분해돼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접 고용하는 그래서 그동안 일하던 민간 회사에 자, 신현웅 후보의 주도권 토론 4분도 이렇게 지났습니다. 세 후보의 주도권 토론까지 아주 치열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 마무리 연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또는 보충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 각각 세 분의 후보께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무리 발언은 성일종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우리 조한기 후보께서 많은 공약을 내걸으셨습니다. 고북 사기리에 있는 농림 지역에 지금 현대에서 쓰던 이 건축물 곡식 창고입니다. 여기에다가 문화시설 복합 레저타운을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이름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절대로 이 농림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농지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런 법적 검토를 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국가의 법이나 조례로서도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지역들입니다. 이 국민들께서 우리 시민들과 군민들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산 태안 주민 여러분, 투표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게 될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저는 우리 지역을 누비면서 많이 듣고 실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또 4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국회의원이라는 작업복을 다시 입혀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출마했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출마했다는 후보. 그래도 신현웅 후보는 노동자를 위해서 출마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서산 태안의 주민들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자, 신현웅 후보 1분 30초간 마무리 발언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조한기 후보님께서 하시다 만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규직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안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나뉘는 순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우리나라가 우리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꼭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당 기호 6번 신현웅입니다. 촛불혁명 이후에 가장 바뀌지 않은 곳이 있다면 국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을 바뀌기 위한 노력을 국회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국회, 이제는 정말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정의로운 국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의당이 그 중심에 서려고 합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의석을 늘리기 위해서 위성정당, 비례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원칙을 지켜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원칙을 지켜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원칙을 지켜 민생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기호 6번 정의당 신현웅이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로 가는 길에 21대 국회가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산 태안이 중심이 돼서 서산 태안의 정의당과 신현웅이 그 중심에서 서산 태안 시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희망을 주는 선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조한기 후보 마무리 발언입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사랑하는 서산시민 태안군민 여러분, 오늘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지막 마무리 발언인데 두 분 후보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고북 4길이의 현대 샤일로를 문화발전소로, 문화저장소로 바꾸는 문제는 이미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일정 후보님 제기하신 문제까지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고 현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메르스 때 낙타고기 먹지 말라던 정부가 있었죠. 취약계층의 마스크 예산 114억 원을 깎은 정당도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 지자체, 질병관리본부, 의료진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방역 노하우를 앞다퉈 배워가고 있습니다. 누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 잘 지키겠습니까? 코로나19에 이어서 커다란 세계 경제 위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금 잘 싸우고 있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강한 정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서산태하는 저 조한기에게 맡겨주십시오. 충청을 대표하는 집권 여당의 장수가 되보겠습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조한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자, 세 분의 후보 열띤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동안의 열띤 토론 이렇게 펼쳤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JB가 중계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산시 태안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김미숙 후보 연설회가 방송됩니다. 이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